네, 생활한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관리하고 있으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예산 빵빵하게 좀 짜주세요. 학교에 스마트팜 설치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 스마트팜이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교 안으로 자꾸 들어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우리가 도시농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아까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그런 층에서 도시농업하고 연계돼서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애들이 다시 농업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나 이런 게 오긴 하는데 이 지금 기존에 하던 우리가 텃밭도 분명히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이 그쪽에서 계속 관심도 많고 어린 학생들한테 관심 많은데 스마트팜에 관련 교육들을 도시농업에서도 이제 조금씩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사실은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조금씩 이렇게 학교에 스마트팜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도시농업 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도시농업의 어떤 큰 분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랬고 작년에 25수삽에 국비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안 됐거든요. 뜨거운 감자인데요. 도시농업 민간단체 쪽에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인천에도 학교에 몇 군데 스마트팜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가 들어갔나요? 교육청 예산으로 몇 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한 2억인가 들여갖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생태교육으로 한다거나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또 별도의 인력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해놨으니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교육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가 우선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농업 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한 걸 텐데 왜 필요한지는 많이 빠져 있고 일단 들어가니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하고 목적성이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 도시농업 협의회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안녕하세요. 저 한국마사관이나 인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리영입니다. 우리가 도시 농업을 하면서 틀밭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틀밭에 들어가는 게 방부목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네. 예, 근데 그 방부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이 썩지 말라고 어쨌든 사용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조금 많이 생각이 되고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해주시는 아마 그 방부목 이렇게 사용되는 데 보면 되게 다양한 데들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찜질방에도 같은 데도 있고 야외 데크 같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방부목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환경이나 이제 인체 유해한 것들을 하는데 지금 주로는 이제 구리 성분이 들어간 걸로 해서 그 방부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삶아 먹거나 이러면 입에 대고 먹으면 해가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토양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토양으로 흡수되는 양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커다랗게 이제 커다란 문제. 제가 그 학교 스마트팜 얘기 나와서 그거만 그 현황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제 저는 스마트 기술이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스마트 기술을 그럼 우리가 이제 기술을 계속 축제해서 진보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의미 있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학교 텃밭에 학교 안에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 제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잖아요. 온도나 습도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어를 해갖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물 성장이라든가 이 환경을 맞추면서 이제 이게 그런 걸 해서 이제 인력이 적게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도 높이고 하는데 스마트팜의 기본 취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교육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환경과 공간이 만들어진 제대로 된 스마트팜이 이렇게 학교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체험 교육처럼 교육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온도가 아이들이 들어와서 막 체험해야 되잖아요. 창문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온도 제어를 어떻게 하냐면 뭐죠? 에어컨을 틀어서 제어를 해야 되고 선풍기 틀어서 제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양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설치 업체가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런 지식들이 이제 교사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마트팜 그러니까 수경 재배 시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안에 비싼 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이거 스마트팜 기술이 있는 기술자가 와도 이게 스마트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방치게 되고 교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이 봐도 뭔가 이렇게 자동 제어되고 뭐 AI가 되고 막 기술적인 게 막 만들어져서 뭐가 될 줄 아는데 보면은 그 교실 밖에 있는 화단에 있는 텃밭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교육적인 거를 갖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 교육청 관계자는 안 계시지만은 이거를 진짜 아이들에게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거를 갖다 놓고 이제 그런 것들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이렇게 막 어설프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스마트팜 지도사는 아마 자격증은 아마 전문 용어 스마트 관리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도시농업자 90이 그거를 또 따야 된다고 치유농업사 나왔으니까 도시농업 관리사에서 또 따야 된다고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학교 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사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도시농업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실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식물질 그런 개념이고 얘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된다고. 부평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심연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학교라든가 텃밭 나갔는데 사실 아까 유영민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공영 텃밭에 주민들이 매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을 저희가 그 부평구에 공영 텃밭 만들어주고 첫 해 지나고 나서도 아마 그때도 얘기됐을 거예요. 그때 부평구청 계시는 관계자분들이랑. 그래서 아마 내내 한 2, 3년은 내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 안 바뀌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한 30%라든가 정도는 기존 인원을 다 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은 안 되고 있어요. 인천 이런 이제 토론에서도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뭐 구라든가 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사례에서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외국 세력 들었는데 공영 텃밭을 살 때 주민들에서 한 몇 년간은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몇 프로는 뽑는다는 거죠. 근데 그래야지만이 공영 텃밭이 시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경험이 쌓여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텃밭 입주자들하고 일들을 기획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뭔가를 공유하고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공영 텃밭에 정말 주체가 되는 그런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부평구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기에 텃밭에 신청서를 넣은 주민의 입장으로서 5년째 연속으로 떨어진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도 맨날 하여튼 우리 집 가장이 맨날 5년째 넣었는데 5년째 떨어졌거든요. 한 번은 안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래서 아니 그놈의 텃밭을 도대체 수능시험 보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마다 그 다음 사람을 교체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한 말씀. 부평 공영 텃밭은 제가 전국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평구에 도시농업 팀이 있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부평구 안에 다른 구보다 이제 재정도 많이 확보하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등 텃밭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채용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분양 시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대화를 이제 구청 공무원하고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1년에 2번 도시농업위원회 개최도 하고 간담회 또 연에 한 4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분양자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출직 기관장님이 많은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실무자들하고 논의한 거는 공동체 밭을 많이 확장해라. 예를 들어서 한 평에 이제 한 구자에 2평짜리 밭이라면 개인 한 명한테 나눠가는 것보다는 공동체 3가구를 조직하면 그분들이 경작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단체 텃밭을 많이 늘려서 개인이 분양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누구나 가꾸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 분양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신청을 못 받더라도 특정한 단체들이 텃밭 일부를 경작하면 경작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수확물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일정 구역을 시민단체들이 경작 관리하고 분양에 떨어지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먹고 따가고 놀고 이렇게 하는 방향도 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제 뭐 그런 게 수렴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은 제가 이제 강의를 2번 나가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냉장고와 에어컨을 돌리는 이제 스마트팜 학교에 한 번 갔고요. 또 이제 2군데는 수직대배 학교에 이제 갔는데 스마트팜의 이제 뭐 공익성, 도시농업에서의 효율성을 떠나서 어쨌든 도시농업에서 다양한 파트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강사활동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나쁘지 않고요. 또 그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텃밭이 좋으나 어느 해에는 우리가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사질 수밖에 없을 거다. 기후위기가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나라에서 중앙에서 학교마다 스마트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실 안에 3분의 1만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야 되는데 그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고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전기는 다 어디서 쓰나요? 네, 오늘 스마트팜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께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내년에도 기획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치유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또 큰 덩이로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년차 사업, 2년짜리 사업이라고 말씀을 네네네 들어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그 도시농업과 안에 어쨌든 치유농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게 도시농업이 있는데 또 치유농업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이렇게 같이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이 센터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랑 그다음에 내년에 혹시 민간 단체들하고 뭔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치유농업센터는 지금 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육성 정책에 맞춰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올해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 치유농업 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을 하는 목적은 일단은 그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분들은 치유적인 서비스를
농업을 통한 치유적인 서비스 이용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치유농업도 어떻게 보면은 도시농업의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다 이제 도시농업의 조금 전문적인 치유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치유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인분들을 저희가 지금 치유농업 양성교육을 통해서 지금 양성교육에 나가고 있고, 일단은 저희는 이제 치유농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장을 육성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서비스 받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반 이제 여기 도시농업인 단체분들도 거기에 함께 이제 참여하기를 아마 원하시고, 또 기존에 지금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당연히 치유농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농업인으로 한정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아직은 이게 치유농업을 시민들이 그냥 서비스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예,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교육이 주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개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뭔가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나 딱 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어렵고, 저희 이제 교육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 정도의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좀 이렇게 문화도 오시면 같이 준비해 1박 2일로 가거나 그죠?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가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민간단체가 이렇게 인천에서 도시농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지금 하나의 목표로 다들 달려가고 있는가? 좀 탄소 중립, 생태환경 보전, 도시농업의 가치에 대한 하나를 민관에서 좀 논의하셔서 하나의 지침서가 나온다면 모든 민간단체가 하나를 통해서 그거를 좀 지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단체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지침을 주는 거는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5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탄소중립과 공동체 이런 이제 ESG 이런 것들이 책을 운영하면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우리 인천에 도시농업 시민협의회가 있고요. 도시농업 단체들이 이제 같이 함께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나오세요. 네. 회비도 좀 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좀 있고 정말 인천 도시농업이 각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전국적인 워크숍을 한번 크게 한번 가져서 뭔가 좀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농업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까 공영 텃밭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텃밭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땅이 적은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중심점을 두고 뭔가 기획하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각자 이렇게 단체들이 다들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결국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스템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학교를 들어가보면 학교가 한의부장 선생님을 만나고 학사를 만나고 그 아이들은 반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교육을 과연 하고 있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한 2년 정도 하고 연속될 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큰 조직이라서 교육 학교라는 공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뭔가 좀 합의하시는 쪽, 공부하시는 쪽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자리 통해서 이렇게 만남에서 반가웠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텃밭이라는 공동된 자리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서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런 단체분들 활동하시는 거 보면 참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현장에서 많은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민간이 같이 이렇게 워크숍 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오신 전시 교섭단 과장님 그다음에 전시에서 오셨는데 더 많은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한 활동가로 참여했는데요. 국비 1억 원, 12 1억 원으로 조성된 해바람 텃밭입니다. 지금처럼 도시농업에서 우리가 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새로운 대안이 되는 옥상 텃밭 활용인데요. 지금 과일동만 하고 있는데 채소동 옥상이 비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으로 채소동까지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돈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막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만드는 방식은 저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만들 수가 없다고. 그만큼 이제 예산 순위에서도 계속 밀리고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민간학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어느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 분야는 하나요? 그렇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고 단체가 같이 모여갖고 이런 워크숍을 하고 하는 이렇게 쿵짝쿵짝 뭔가를 공부하는 분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도시농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갖고 근데 민간이 같이 이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보기 좋고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힘이 모아져야지 예산이든 뭐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은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갖고 또 주민들을 막 조직해 해갖고 해서 이렇게 그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제 동네에서도 뭐 사례 발표해주고 성과 보고해도 하고 막 이렇게 그때 뭐 이렇게 정치인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지 저는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시에서 또 신당들 열심히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다양하고 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웃텃밭, 송도의 이웃텃밭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도시재생이든 주민 참여 예산이든 또 이제 꽃마당은 이제 고용노동부 쪽은 이제 건드려서 또 우회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도시락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해야 하면서 이렇게 좀 파일을 더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럼 어떻게 마무리? 예산 말씀하셔서 아까 옥상 텃밭 저기 많이 활용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인천시에서 군구 지원하는 도시 텃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옥상과 뭐 자투리 텃밭, 공용 텃밭 모두 포함해서 신청을 구청에서 해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 가능하지? 어쨌거나 지금 예산이 많이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농업을 먼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부평구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아예 매칭 예산 자체를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 지방자치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어떻게 잘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김준수 대표님 후임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협의회에서는 동지대회라고 해서 지금 12월 17일, 18일에서 전국에 있는 도시농업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